AI의 발전 속도 정말 놀랍지 않나요? 근데 이 엄청난 속도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?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요. 오늘 AI 연구기관인 이포크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네, AI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똑똑해지고 있는데 이러다 곧 한계에 부딪히는 거 아니야? 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. 과연 그럴까요? 먼저 지금 AI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보시죠. 이 성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컴퓨트라는 말을 알아야 해요.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AI를 훈련시키는 데 들어가는 연산 능력. 그러니까 AI의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요, 이 컴퓨터 사용량이 매년 그것도 무려 4배씩이나 늘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상상이 되세요? 연관 4배. 와,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우리가 인간 유전체 지도를 완성하던 그 폭발적인 시기나 전 세계에 스마트폰이 쫙 깔리던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예요. 정말 말 그대로 기술 역사상 이런 속도는 없었다고 봐야죠.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. 이 미친 속도가 영원할 순 없지 않나? 그래서 나선 곳이 바로 연구기관 이포크 AI입니다. 이 사람들이 작정하고 파고든 거예요. 만약 성장에 멈춘다면 그 벽은 대체 무엇일까 하고요. 그래서 이들이 찾아낸 AI의 성장을 가로막을 4가지 잠재적인 벽이 바로 이겁니다. 전력, 그리고 반도체 칩, 데이터,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속도의 한계까지. 자,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파헤쳐보겠습니다. 첫 번째 주자, 바로 전력입니다. 네, 첫 번째 병목 현상, 바로 전력입니다. 아니, AI 훈련시키는데 전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?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1년 365일 24시간 풀가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를 먹거든요. 과연 우리가 이 엄청난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? 2030년쯤 되면요, 최첨단 AI 모델 하나 훈련시키는데 와, 대형 원자력 발전소 몇 개가 만들어내는 전력이 통째로 필요할 수도 있대요. 어마어마하죠. 그래서 에포크가 찾은 해결책이 뭐냐? 바로 분산입니다. 데이터 센터를 한 곳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곳에 흩어놓는 거예요. 그럼 각 지역의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. 이 방법이라면 전력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전력 문제를 해결했다고 칩시다. 그럼 끝일까요? 아니죠. 그 전기를 이용해서 실제로 계산을 수행할 AI의 두뇌, 바로 반도체 칩이 있어야 하잖아요. 과연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이 칩들을 충분히 빨리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이것도 숫자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. 2030년 모델 하나를 훈련시키려면요. 현재 최고 성능 GPU인 H100 같은 게 무려 2천만 개가 필요할 수 있대요. 이걸 맞추려면 전 세계에서 1억 개는 찍어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요. 그런데 다행인 건 반도체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. 이미 이런 수요를 다 예측하고 공장을 미친 듯이 짓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해결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합니다. 자, 세 번째 벽은 바로 데이터입니다.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잖아요. 우리가 인터넷에 쓰는 온갖 글, 책, 뉴스 기사 같은 걸 먹고 똑똑해지는 건데요. 근데 여기서 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. 인터넷에 있는 쓸만한 텍스트를 AI가 거의 다 읽어버렸다는 거예요. 말 그대로 데이터 고갈 위기죠. 먹을 게 없으면 AI의 발전도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에폭이 내놓은 해법은 이제 글자만 보지 말자 이거예요. 바로 멀티모달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죠. 그러니까 텍스트를 넘어서 이미지, 영상, 오디오 데이터까지 싹 다 AI의 밥으로 주자는 겁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세상의 모든 유튜브 영상, 모든 팟캐스트를 AI가 학습한다고요. 그럼 학습 데이터의 양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? 이걸로 데이터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 물론 AI가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합성 데이터라는 기술도 요즘 뜨고 있긴 한데요. 아직은 좀 초기 단계거든요. 그래서 에포크는 이번 분석에서 이 기술은 일단 빼고 아주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가진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. 이겁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벽입니다. 이건 좀 흥미로운데요. 바로 지연 시간의 벽이라는 거예요. 이건 뭐랄까? 빛의 속도처럼 우리가 절대 넘을 수 없는 물리 법칙 같은 겁니다.
컴퓨터가 아무리 빨라져도 칩 안에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. 이게 좀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결론만 딱 말씀드릴게요. 이 물리적인 한계 분명히 존재합니다. 하지만 그 한계점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아주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적어도 2030년까지 AI가 성장하는데 이 벽이 발목을 잡을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. 그 전에 다른 문제들이 먼저 터질 거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이렇게 4개의 잠재적인 벽을 모두 검토한 에포크의 최종 결론은 뭘까요? 이들의 보고서를 보면 약 229 플롭의 훈련이 가능할 것 같다고 나와요. 여기서 플롭은 그냥 컴퓨터 연산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? 결론은 아주 놀랍고 또 명쾌합니다. 바로 예스예요. 에포크의 분석에 따르면 적어도 2030년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4개의 장벽을 모두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지금의 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.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가능하다는 게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. 특히 전력을 확보하는 문제랑 반도체 칩을 제때 만드는 거, 이 2가지가 가장 아슬아슬한 고비가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. 앞으로 우리가 이 2 분야를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죠. 그럼 이 성장이 계속 이어진다는 게 우리한테 대체 뭘 의미할까요? 간단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가장 강력한 AI 모델보다 훈련에 들어가는 힘, 즉 컴퓨트가 무려 1만 배 더 강력한 AI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. 1만 배요. 1만 대. 이게 아직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불과 몇 년 전에 좀 어설픈 문장이나 만들던 GPT-2가 지금 우리를 놀라게 하는 GPT-4 수준으로 발전했잖아요. 바로 그 정도의 도약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. 정말 완전히 차원이 다른 AI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. 결국 에포크의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. 기술적인 한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다는 것. 이제 진짜 질문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뭘 더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상상도 못할 힘으로 우리는 대체 무엇을 만들 것인가입니다. 그 선택의 공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넘어왔습니다.